네,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들은 어느 때보다 쓸쓸해지는 시기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노년이 됐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노인이 되어버린 국가유공자들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돌보는 요양원이 전국에 있는데 경남에는 김해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시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국가와 조국을 위해 한 몸을 희생한 사람들의 아픈 기억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되면 더 생생하고 선명해집니다. 총성이 멈춘 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생긴 부상은 평생의 아픔으로 남았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국가유공자의 이름으로 노년의 여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동반자가 돼주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상처 입은 유공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는 손길. 황혼에 만난 새로운 가족은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속에 어느덧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른 복지 정책의 현재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상위 군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또 그 가족들을 위해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남의 한 보훈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0여 명이 함께 지내는 보훈 요양원입니다. 흥겨운 노랫가락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노래교실이 열리자 조용했던 보훈요양원에 생기가 돕니다. 노인들의 손에 작은 태극기가 들려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느라 한 몸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태극기, 조국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태극기를 손에 쥔 채 정면을 바라보는 한 할아버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온 박종길 씨는 60여 년 전 20대 초반의 나이로 결혼 직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탄을 맞아 다리를 잃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양다리가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기 설는데 한 다리가 없으니까 좀 힘이 들고 이게 이제 절단은 이게 한 번씩 가다가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그때는 그만 말로 못하게 아파요. 그때. 그러면 전기 오듯이 콱콱 이래와요. 그럼 말로 못합니다. 김해 보훈요양원 201명의 입소자 가운데 72%인 145명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인데 여기에는 전공상 군경 50명을 비롯해 유족과 6.25 참전용사까지 다양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공자들로 남자 노인들이 많습니다. 작업치료사가 무뚝뚝한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이 더 많다 보니까 마음을 쉽게 잘 열지를 않으세요. 이제 어르신들의 치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조금 힘든 점인 것 같고요. 반대로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더 보람을 느끼고요.
요양원이라고 하면 무기력한 분위기부터 떠오르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매일 다른 기록을 경신하려고 자전거를 타는 할아버지의 곁에는 물리치료사 김종태 씨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으로 체력관리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소재의 대화로 관심을 표현합니다. 저희 또 간호사 이야기도 하고 아기 이야기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많이 친감 이런 걸 좀 많이 체험하려고 노력해야 그런 게 좀 있어야 어르신하고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보훈요양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로 누워서만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손머리로 쭉쭉쭉. 사회복지사의 구령에 맞춰 체조가 시작됩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양옆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마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힘들지만 노인들은 내내 굳어있던 몸을 애써 펴봅니다. 다소 지쳐있던 표정도 이내 풀어집니다.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컨디션이 다 다르세요. 어떤 날은 즐겁게 하셨다가 어떤 날은 잘 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시는 거고요. 탈순의 노인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보훈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20여 명의 직원 가운데 92명이 요양보호사일 정도로 일손이 필요한 곳이 많고 3교대로 돌아가며 요양보호사 1명당 2.5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지내오려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여겨지지 남의 어르신 돌본다는 이런 느낌이 안 되고 내 식구, 내 부모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집에 가서는 좀 힘들어도 여기 오면 또 막 일을 하는데 그렇게 지치는 줄 모르고 잘 하게 되더라고요. 침대 4개가 전부인 방 안에 요양보호사 김두리 씨의 발걸음이 닿습니다. 온종일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환자에게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따뜻한 손길. 내리시고요. 아프지는 않죠? 그죠? 간지럽습니까? 간지럽지는 않죠? 네. 편하죠? 네. 옛날에는 무표정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다리나 이 이제 총상 입고 그런 어르신들은 좀 그런 쪽에 좀 진통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는 좀 비가 온다든지 좀 날씨가 막 이렇게 흐리고 그러면은 진통이 심해가지고 좀 통증을 좀 호소하는 그런 그게 많거든요. 침대에만 의지하고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 김두리 씨의 손에 이끌려 산책을 나섭니다. 손규석 씨는 한국전쟁을 몸으로 겪은 상위 군인으로 4년 전 김해 보훈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88살의 고령에도 쓰라린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네, 요괴입니다. 그런데 요괴 지금 파병이 2개 앉았습니다. 포도 쏘았는데 이 우체등강 기차에다가 맹종을 시키고 하는데 김두리 씨는 김해 보훈요양원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8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많은 참전용사들을 만났지만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옛 청춘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짠하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막 이렇게 지켰으니까 몸 바쳐 지켰으니까 우리가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몸도 편안히 잘 있고 어르신들 더 편하게 더 많이 모셔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서 더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죠. 김두리 씨의 도움으로 바깥 구경을 나온 할아버지. 곁에서 고생하는 요양보호사에게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아니었고 이 좋은 곳에서 있어 보면 참 이 반장님이 너무 잘해주고 이 5대 내 딸 내 며느리가
이래 주겠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부분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고령의 노인들이라 언제 응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 건데 12명의 간호사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지킵니다. 일반적인 병원은 아니지만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긍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과거에 아픈 역사에 지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곁에서 저희가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정말 보람과 긍지를 느끼거든요. 요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의사가 방문합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이 병원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의사 박찬원 씨가 맡습니다. 환한 미소로 환자를 응대하는 박찬원 씨. 아픈 건 좀 어때요? 좀 나. 많은 환자를 마주하지만 보훈요양원에 방문하는 날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수시로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요양원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계속 이제부터 이렇게 관계를 맺어오고 어르신들이 또 오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러다 보면 되게 이제 저도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8월 개원한 김해 보훈요양원은 치매와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살피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 김해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 광주, 대구 등 모두 전국 6개 보훈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이 노년의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노후의 즐거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꽃다운 청춘의 나라를 지키려 집을 나섰던 청년들은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거동조차 편치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돌봄의 손길은 더 절실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곁에 가족의 이름으로 다가온 보훈요양원의 사람들. 힘든 일생을 보냈던 국가유공자들이 노후만큼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존경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들어오고 나서야 만난 소중한 인연.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손은 우리나라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의 삶에 따뜻한 동행이 되고 있습니다.